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도내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온라인 강의 대신 과제 제출로 대체하고 있는 데다가 일부 과목은 아예 수업 개설조차 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강원석 씨.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주일 전부터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면서 과제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번 학기에 수업을 신청한 5과목의 교수가 모두 온라인 강의 대신 과제 제출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안 듣고 이제 올려주신 자료만 보고 과제를 하려니까 솔직히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과제 진행이. 이제 인터넷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억지로 지원해서 막 채우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접속자가 몰리면 서버 과부하로 연결이 잘 안 되거나 다운되기도 하는 상황. 예체능 일부 학과와 보건계열 학과들은 온라인 강의를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공업 디자인을 하거나 3D를 하면서 이제 실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이제 아예 그게 거의 못하는 수준? 그 정도 돼가지고 그냥 독학하는. 제주대에서 이번 학기에 개설된 수업 2,000여 개 가운데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수업은 400여 개로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업은 과제 제출로 대체했고 실험과 실습이 위주인 수업의 경우 강의 개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존의 서버나 네트워크 기가 자체가 한 100강좌 정도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2,000개 강의를 전부 다 이렇게 영상으로 나간다.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도내 다른 대학들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는데도 수업료는 그대로이다 보니 학생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특별관리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로 개학 시점까지 고위험 집중관리 사업장인 PC방과 노래방, 콜센터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매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 집중관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제주대학교에서 입원 중인 첫 번째 확진자가 32일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퇴원할 예정이어서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4명은 모두 완치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시휴직 근로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일시휴직자는 15,000명으로 전년보다 47.5% 늘었고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97,000명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 빠진 관광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일시 휴업하거나 고용을 줄이면서 일시휴직자가 늘고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구별 대결 구도가 나온 이후 저희 제주 MBC 등 도내 언론 4사가 처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도내 3개 선거구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제주시 갑에서 오차 범인의 접전이 벌어지고 미래통합당의 당 지지율이 상승해 각 후보와 정당에서는 부동층 흡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갑에서는 민주당 송재호 후보와 통합당 장성철 후보의 오차 범인의 접전, 제주시 을에선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서귀포시에선 위성곤 후보가 강경필 후보를 13.6%포인트 앞섰습니다. 제주도 전체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9, 미래통합당 25.5, 정의당 8.9% 순입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체된 반면 통합당은 5.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정당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차이는 9.2%로 좁혀졌습니다. 보수 야권 통합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개 선거구를 모두 지켜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반면 지난 16년 동안 빈손이었던 통합당은 지역구에서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부동층 공약이 최대 관건. 제2공항과 4.3, 침체된 지역경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공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잖아요. 학연전 혈연, 정당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한테 어떤 정책으로 다가오느냐, 여기에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죠. 역대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거리 유세가 어려운 만큼 텔레비전 토론회와 온라인 홍보도 승패를 가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고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의 사전투표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읍면동의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선거일인 15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은 오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 투표를 신고하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로당과 무료 경로식당이 문을 닫고 학교 개학도 늦어지면서 노인과 저소득층의 급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급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자체들이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MBC 경남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함양군 수동면의 한 식당. 조리실이 아침부터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갓 만든 신선한 반찬을 담은 도시락이 준비되자 배달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공동급식을 하던 경로당과 노모당이 문을 닫으면서 결식이 우려되자 지자체가 도시락 가정 배달에 나선 겁니다. 어르신들이 모일 데가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함께 급식을 하시던 어르신들의 결식이 우려가 되어서 그들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락 배달은 휴일을 제외하고 이뤄지며 노인 돌봄 지원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안전도 확인하고 외로움도 달래주는 말벗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그나마 회관 가서 점심 드셨는데 요새 이것 때문에 회관을 못 가시니까. 아이고 잘 먹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줘서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줘서 보내서 어제 낮에도 따뜻하게 잘 먹어. 경남 하동의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아동 청소년 가정에 보육교사와 자원봉사자가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스크 다 있네. 네. 자, 도시락이고 마스크 나가고 이제 잘 있어? 네, 먹겠습니다. 경남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7,433개 경로당과 20개 노인복지관이 문을 닫았고 147개 무료 경로식당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76건만 문을 열고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참 불안하기 쉬운 취업 준비인데 공부할 곳은 마땅치 않고 각종 시험까지 연기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불 꺼진 대학교의 도서관 열람실. 코로나19로 출입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대학 강의실도 상황은 마찬가지. 공공도서관마저 모두 휴관에 들어가면서 갈 곳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공부할 곳을 찾아 집에서 학교 복도로 또 카페로 난민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도서관 자체가 폐쇄되어 있으니까 참고할 책들도 이제 빌릴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지금 거기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는 상반기 공채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시작됐어야 할 상당수 기업과 공기업 채용이 연기됐고 이미 시작된 전형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필기는 합격해가지고
면접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일정이 연기되니까 이렇게 상반기가 계속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서류를 접수할 때 필요한 어학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도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이대로 응시 기회마저 놓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취업이 되는데 자격증 자체를 시험을 못 보니까 자격증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취업도 계속 미뤄진 거니까. 대학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개강이 연기되고 감염을 막기 위해 학생과의 접촉도 일체 금지되면서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취업 상담과 모의 면접 같은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급한 대로 모의 면접과 취업 지도를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하고 학생 취업 특강도 동영상 강의로 대체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각종 취업 행사마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 취업 준비생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 날씨가 좋으면 마음의 위로가 좀 될 텐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현재 북부와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입고 벗을 수 있는 두꺼운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포근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와 남부가 9도를 가리키고 있고 북부와 동부는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8도로 예상되고요. 동부가 17도, 북부 16도, 서부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1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포근하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 선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모두 21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습니다. 지난달 6일 제주시 첨단로에서 제주도 자치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단속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저금리 대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 일당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을 유도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모두 4,8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수사기관 직원의 전화를 받은 경우 지인의 전화를 이용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가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는 12,000여 건으로 전년도 1,700여 건보다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 8억 원을 들여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CCTV 2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자 제주도 교육청이 원인 진단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TF 협의회를 개최하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증가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경우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5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2만 6천 원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3.7%포인트 늘어난 72.1%였습니다. 중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제주 지역 첫 권역 외상센터가 문을 엽니다. 제주 한라병원은 오늘 제주 권역 외상센터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권역 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외상 전용 치료센터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중증 외상 환자에게 전문 수술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로 선진국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제주도가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조사를 맡겨 올해 말까지 용천수 661곳을 모두 조사해 용출량 감소 정도와 훼손 실태를 파악하고 용천수 보전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제주생태관광협회도 함께 조사해 용천수의 문화재 활용 방안과 지역 주민의 관리 방안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